네, 오늘은 챕터 6 174페이지에 3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3번에 Termination on Offer부터 시작하겠는데요. Termination on Offer는 오퍼가 백지화되는, 없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어가 셀러에게 오퍼를 줬으면은 우리가 거기 오퍼는 무한정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셀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리젝션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랩스 오브 타임이 있는데요. 자, 이 경우가 주어진 시간 내에 셀러가 억셉트를 하지 않으면, 오퍼를 억셉트하지 않으면 그 오퍼가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서 안에 보시면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2박 3일 동안 유효합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에 셀러가 그 오퍼에 대해서 카운터 오퍼 주지도 않고 억셉트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오퍼가 자연적으로 터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2번 보시면 communication of revocation 돼 있는데요. 그 바이어가 오퍼를 셀러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셀러가 오퍼를 억셉트하기 전에 바이어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 계약서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는 레보케이션을 이제 셀러에게 보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소통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는 터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오퍼는 터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failure of offer이 to fulfill a condition 돼 있는데요. 오퍼리, 즉 셀러가 그 바이어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오퍼가 터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어가 셀러에게 오퍼를 쓸 때 그 HOA에 미닛을 내가 7일 안에 보고 싶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미닛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록입니다. 그 HO가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보시면 뭐 반상회 같은 것을 하는데요. 반상회 할 때마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회의록이고 미닛이라고 하는데 바이어는 그런 것들을 집을 살 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HOA 다큐멘트를 이제 보고서는 이제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는데 좀 까다로운 바이어 같은 경우는 그 회의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바이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예니까 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HOA 미닛을 일주일 안에 보고 싶다라는 조건을 걸고 오퍼를 했습니다. 그런데 셀러는 억셉트 하면서 알았다. 내가 일주일 안에 제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안에 제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오퍼가 터미네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가 더 이상 그 오퍼에 대해서 미닛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흥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오퍼가 터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리젝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퍼가 바이어로부터 왔는데 셀러가 그 오퍼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하는 경우에도 오퍼가 터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Death or insanity of offerer or offeree 돼 있는데요. 자, 오퍼러는 바이어죠. 오퍼리는 셀러. 바이어와 셀러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insanity,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자가 된다면 그 계약은 터미네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오퍼가 억셉트 되기 이전에를 얘기를 합니다. 오퍼를 억셉트 하고 나서는 그 컨트랙은 밸리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근데 오퍼가 억셉트 하기 전에 그 둘 중에 바이어 셀러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은 정신 이상자가 된다면 그 오퍼는 터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illegality of purpose 되어 있는데요. 그 오퍼의 목적이 불법적인 목적이다. 그런 목적으로 계약을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계약도 termination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counter offer가 있는데요. 자, counter offer라는 의미는 오리지널 오퍼를 캔슬을 하고 그 다음에 뉴 오퍼를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counter offer는 오리지널 오퍼를 터미네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오퍼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카운터 오퍼 주는 것이 오퍼의 소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실무에서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수정을 한 아니면 첨가를 한 그런 것이 카운터 오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오퍼는 터미네이트 되고 새 오퍼를 주는 것이 그때 새 오퍼가 카운터 오퍼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genuine consent가 있는데요. 진실된 동의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진실되게 오퍼를 써야 되고 진실하게 그 오퍼를 받아들여야 하죠. 그렇듯이 이제 서로 간의 동의가 진실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계약은 취소된 계약이 될 수 있고 취소되어질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항들을 보시면 1번에 fraud, 사기입니다. 만약에 그 계약이 뭔가 사기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misrepresent a material fact, 뭔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을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알면서도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면 그건 사기가 됩니다. 만약에 사기성이 있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보이드 되거나 보이더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mutual mistake, 쌍방 과실인데요. 쌍방이 과실을 했다고 한다면, 미스테이크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그 계약은 보이드 되거나 보이더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example 한번 보시면 A buyer made an offer to purchase a property through a real estate agent. 자, 바이어가 이제 오퍼를 집을 사기 위해서 오퍼를 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seller represents that the property was in a good school district. 프로퍼리가 좋은 학군에 속해져 있다고 셀러가 이제 그 기술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During escrow 기간 동안에 the school district boundary were changed and seller's home became part of a poor school district. 자, 에스크로 기간 동안에 이 집이 좋은 학군에 있다가 나쁜 학군으로 그 바운더리가 체인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러는 쉽게 얘기해서 똥 밟은 경우가 되겠죠. 처음에는 좋은 학군이었다가 에스크로 기간 동안에 무슨 이유였으니 나쁜 학군을 됐어요. 근데 그 바이어는 좋은 학군이기 때문에 그 집을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바이어는 would able to get out the transaction because the contract between buyer and seller lacked mutual consent. 그러니까 서로 좋은 학군이라고 서로 동의를 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좋은 학군이 아니라 이제 나쁜 학군이 됐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에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바이어는 이 트랜잭션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이제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맺으면 바인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취소를 할 수가 없지만 이러한 실수 상황에서는 바이어가 계약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저도 예전에 이제 플루튼에 좋은 학군에 있는 집을 손님이 산다고 해서 이제 샀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전인가 그 스쿨 디스트릭이 바뀌어가지고 좀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 디스트릭은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스쿨 스쿨 grayschool.org인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주소를 치면 그 어사인된 스쿨이 쫙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살펴보시고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가 좀 늦게 된다던가 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 그 좀 곤란했던 경험담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학교에다 전화해야지 정확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그 밑에 듀레스가 있는데 듀레스는 불법 감금을 얘기를 합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unlawful detention of a person and the person's property.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한 사람을 감금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menace는 공갈 협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읽어보시면 a threat to commit duress. 그러니까 뭔가 감금을 하는데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이제 보통 같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는데 공갈 협박을 해서 그 사람을 감금을 해서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그렇게 맺어진 계약은 또 취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undue influence가 있는데요. undue influence는 부당한 압력, 권력에 의해 맺어지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읽어보시면 a person when a person in a position of authority uses authority to unfair advantage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있는데 자기의 권위를 앞세워서 당신 이 계약에 사인하지 않으면 당신을 이 회사에서 자르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면 그렇게 맺어진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거나 무효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되겠죠. 자, 요 경우 듀레스, 메네스, 언드 인플루언스, 그 다음에 학군. 요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밑에 If a contract was entered into under duress, it is voidable by a duress of victim. 만약에 컨트랙이 under duress는 불법 감금이죠. 불법 감금에서 계약이 맺어졌다고 한다면 그 duress의 victim, 피해자에 의해서 그 계약은 voidable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void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voidable 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그 피해자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계약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아니면 그것을 파기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C에 보시면 legality 있는데요. 요거는 합법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의 요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합법성이어야 됩니다. 계약이 불법으로 되어져 있거나 불법적인 목적이었을 경우에는 계약의 요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은 invalid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gality는 합법성이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a contract based on lawful consideration is void 돼 있는데요.
자, 불법적인 consideration. consideration은 보상입니다. 우리가 계약에 4대 요소 중에서 consideration도 있었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 그런데 그 보상이 불법적이다라고 한그 불법적인 보상으로 맺어진 그런 계약은 또 보이드하다. 아예 처음부터 취소된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성이 이제 있으면은 법원에서는 그 계약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범죄자들끼리 맺어진 계약들 보시면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은 거지 그것은 불법적인 계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계약을 당신 마치시오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보시면 both the consideration as objective must also be lawful 돼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consideration, 보상과 그의 목적은 적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불법 요소가 있었다, 그 계약은 void, 취소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if an illegal contract is not completed, court will not force its completion.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illegal, 불법적인 계약인데 그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court, 법원에서조차 그것의 completion, 완성을 force, 강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합법적인 계약이면 계약서에 의해서 법원에서는 당신이 계약 합법적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끝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계약은 아예 법원에서도 그것을 끝내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밑에 example 한번 보실게요. A contract to provide a city building inspector to accept substandard work for 5,000 is illegal and void 돼 있는데요. 자, 컨트랙인데 그 5,000불 상당의 그 뇌물을 시티 빌딩 인스펙터한테 뇌물을 줬습니다. 그런 뇌물을 줘서 따낸 컨트랙은 일리걸하고 불법적이고 보이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뇌물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뇌물이 있는 그런 컨트랙은 일리걸과 보이드하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D에 보시면 consideration이 있는데요. 계약의 4대 요소 중에 하나죠. 자, consideration은 우리가 보통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돈이 아니어도 되고요. anything of value, 뭔가 가치가 있는, value가 있는 것을 conside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sufficient consideration in a contract, anything of value given by one party to another party to make an agreement binding 돼 있는데요. 자, 뭔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consideration을 제공하는데 그 consideration은 anything value, 뭔가 가치가 있고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이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sufficient consideration, 충분한 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onsideration need not be money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된다. consideration은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팔 때 보시면 보통 돈으로 지불을 하지만 꼭 돈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때에 따라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베네핏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통이라 2번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고통을 준다? 아니면 고통에 그냥 합의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고통인 상태로 끝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이 아닌 것이 consideration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agreement not to bring a legal suit.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으로 가지 않는 그런 합의도 consideration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원 소송을 가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그 자체도 consideration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consideration은 anything of value입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consideration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payment of money is not needs adequate consideration. Adequate value of good and sufficient are words necessary to define consideration 돼 있는데요. 자, payment of money, 돈을 payment 하는 것은 적당한 보상이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consideration, 보상에 대한 정의를 하자고 한다면 거기에는 적당한, adequate, 적당한, 그 다음에 valuable, 가치가 있는, 그 다음에 good, good은 이제 상대방이 좋아해야 되겠죠. 좋아야 되고, 그리고 sufficient, 충분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충족된 이런 단어들이 충족돼야지만 이 consideration으로서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저 사람한테 넘겼어요. 돈 대신에 뭔가 밸류가 있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은 나에게 적당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좋아야 되고 충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꼭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해 보시면 proper writing real estate contract 돼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에서는 real estate contract, 부동산 계약에서는 적절한 라이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사기 방지법, Statute of Fraud, 이게 사기 방지법인데요. 사기 방지법에 의해서 부동산 계약에서는 꼭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자, 일반 계약에서는 네 가지 요소인데 부동산이 끼면 이 라이딩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계약의 5대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Oral agreements between brokers to share commissions are enforceable 돼 있는데요. 자, 구두 계약은 그러니까 커미션에 대한 구두 계약은 enforceable, 강제할 수 있다,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약으로 보통 맺어진 부동산 계약은 계약이긴 계약인데 강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커미션에 대해서만큼은 구두로 맺어진 브로커 간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enforceable, 강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listing agreements must be in writing to enforce the payments to commission. 자, listing agreement는 에이전트와 셀러 간에 집을 팔겠다는 계약이죠. 그것은 꼭 서면으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미션을
받을 때 그 리스팅 어그리먼트에 안 적혀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컷 일만 하고 커미션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일하기 전에는 이 리스팅 어그리먼트에 꼭 사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personal property contract like a rental agreements for 1 year or less need not be in writing 돼 있는데요. 자, personal property contract, 그러니까 렌트 계약서와 같은 그런 동산 계약서들은 그 계약서가 1년이거나 1년 미만일 때는 서면 계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반대로 말해서 1년 이상의 렌트 어그리먼트라고 한다면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년 미만의 렌트 계약이라고 한다면 서면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추천합니다. 자, 그 옆에 또 보시면 any contract that can't be performed within a year from the date of signing must be in writing 돼 있는데요. 자, 계약이 1년 이후에 집행이 되는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지금 맺었는데 그 계약이 완성되는 시점이 1년 이후에나 완성될 것 같은 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뭔가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지금은 내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내년 뭐 이맘때쯤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계약은 구두 계약은 안 된다는 거죠. 꼭 서면으로 라이팅으로 계약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Parallel Evidence Rule 있는데요. Parallel Evidence Rule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구두 증거의 법칙이라고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두 증거의 법칙은 저도 잘 몰라서 이제 찾아봤는데 뭔가 계약을 구두로 맺든지 아니면 동시에 서면으로 맺었든지 간에 그 이전에 있던 그 구두나 서면 계약에 상관없이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 앞의 계약은 뭔가 그 효력이 없다?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 계약이 우선한다라는 것이 구두 증거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오럴이나 리튼 어그리먼트가 있었습니다. 서로 쌍방 간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것을 다 정리를 해서 리튼 어그리먼트로 새로 이제 집대성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이 이 앞선 계약들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Parallel Evidence 룰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보기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Parallel Evidence 룰이 이런 거였다라고만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뭐 고르는데 어렵진 않으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 오시면 Statute of Fraud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기 방지법입니다.
자, 사기방지법에 의해서 부동산 계약은 라이팅이 필수입니다. 서면 계약이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살펴보시면 서면 계약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Any agreement where the terms will not be performed within a year following the making of the contract.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맺었는데 1년 이내에 끝나지 않는 계약들은 무조건 라이팅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special promise to answer to that default and non-performance of another except in cases provided by the civil code 돼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빚이나 아니면 그런 이행을 하진 계약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뭐 대신하게 주겠다.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그런 스페셜한 약속일 경우에는 꼭 라이팅으로 서면으로 계약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갚아주겠다는 약속. 약속은 꼭 라이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저는 제주에서 보진 못했지만. 자, 3번 보시면 agreement made upon consideration marriage other than mutual promise to marry 돼 있는데요. 자, 결혼을 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도 서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제주에 이 경우도 제주에서 못 봤는데 왜 우리 헐리우드에 돈 많은 배우들 이렇게 이제 서로 계약 결혼하죠. 뭐 만약에 이혼하면 위자료로 뭐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약하고 하듯이 만약에 결혼을 하면 뭔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꼭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뭐 시험에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 책 전체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리스가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서면 계약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4번은 1년 이상의 리스를 맺었을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한 에이전트와의 계약도 서면으로 맺어야 되는 것이 5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도 서면으로 맺어야 됩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유언 상속 같은 말로 이제 내가 죽으면은 당신에게 얼마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있다면 죽기 전에 라이팅으로 서면으로 받아야지 그게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agreement by purchaser of a real estate pay that secured by trusted mortgage upon property purchase unless assumption of that by the purchaser specifically provide for in the conveyance of such property. 자, 이거는 부동산 구매 시에 돈을 갚겠다고 사인하는 그것은 서면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는 다 서면 계약하죠. 트러스트 디드나 아니면 몰기지 같은데 우리 사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론을 신청하면 론닥에 사인하게 되는데
그 론닥이라고 하는 사인은 promissory note와 약속 어음이죠. 가 trusted, 담보 서류. 이 두 가지에 사인하게 됩니다. 프라미스 노트는 내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하는 서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갚을 거니까 내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서류가 이제 trusted입니다. 이 두 가지에 사인하는 것은 말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꼭 사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사기 방지법에 의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personal property, 동산에도 사기방지법은 적용이 되는데요. 그 적용되는 대상은 500불 이상의 동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불 이상의 personal property를 거래할 때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꼭 서면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hould be in writing if the total sales price is $500 or more. 자, 이 500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언상속도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속음, 담보 서류, 이것도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것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in a legal dispute,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pre-printed clause and the handwritten information, in a real estate contract, the handwritten information takes precedence 돼 있는데요. 자,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에서 이제 법적인 분쟁이 있었다면, 컨플릭이 있었다면 그 프리프린트된 계약서의 그 문구보다도 핸드리튼 인포메이션, 손으로 고쳐 쓴 인포메이션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고친 문구가 우선시 된다. 핸드리튼이 프리프린트된 클라우즈보다 우선시 된다. 이건 우선시 된다는 표시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서를 보시면 막 이렇게 프리프린트 된 게 있습니다. 이런 미리 그 프린트된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바이어 셀러가 그 중에 내용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두 줄로 긋고 서로 이니셜을 하고 그것을 수정을 했다고 하면 이 수정한 핸드리튼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3번에 performance, discharge and breach of contract. 계약의 이행 집행, 계약의 discharge 끝나는 거,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time is of the essence 돼 있는데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약은 우리 계약서 보시면은 시간이 무한정 정해져 있는 것이 무한정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 리밋이고요. 그 시간 안에 무엇을 끝내라, 그 시간 안에 무엇을 해라. 이렇게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time is of the essence clause applies to the entire contract.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계약서에 그 시간은 중요하다라는 이 문구는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time is of the essence는 뭐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의 이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formance is a successful completion of contract duty, usually resulting in performance release from any past and future liability 돼 있는데요. 자, performance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그런 책임에 대해서 자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난 완성 상태를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ssignment가 있는데요. assignment는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데 그 사람의 권리와 liability 의무까지 넘기는 것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자, 위임하는 사람을 assigner라고 하고요. 위임을 받는 사람은 assignee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ssignment to transfer all rights obligation of contract to the transferee.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위임받는 트랜스퍼리에게 넘기는 것을 위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다 넘기는 겁니다. 자,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컨트랙은 이론상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이 가능하지 않은 컨트랙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퍼스널 서비스, 개인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계약이라고 한다면 위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팅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는 어사이너블, 위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스팅 어그리먼트 보시면 셀러가 자기 집을 팔 때 그 에이전트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에이전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퍼스널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맺는 건데 만약에 그 에이전트가 이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위임한다. 이 계약을 위임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퍼스널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되는 계약은 위임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죠. 변호사도 그 변호사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서비스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변호사도 그 계약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서비스에 관련된 컨트랙은 위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단어가 나오는데요. 노베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자, 노베이션은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로 계약을 다시 맺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Novation is a substitution by agreement of a new contract for old one. 자, 오래된 컨트랙을 새 컨트랙으로 대체하는 것이 노베이션입니다.
자, 노베이션 하면 substitution이란 단어가 나올 거고요. exchange란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old one을 new contract로 바꾼다.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novation이라고 이제 알아채셔야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갱신, 뭐 이렇게 계약의 갱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베이션 하면 substitution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new contract이다라는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evocation 있는데요. revocation은 오퍼를 철회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is the canceling of an offer to contract by original offerer. 그러니까 오퍼를 보냈는데 오퍼를 이제 캔슬을 하는, 오퍼를 철회하는 것이 revoc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discharge of contract 돼 있는데요. 컨트랙이 이제 끝나는 거, 소멸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밑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자, 첫 번째, full performance. 계약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겠죠. 이때는 everybody 해피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완전히 이행됐으니까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받아서 좋고 셀러는 집을 잘 팔아서 좋고 바이어는 집을 잘 사서 좋기 때문에 everybody 해피한 상황이 풀 퍼포먼스가 되고 이 풀 퍼포먼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컨트랙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substantial performance는 계약이 대부분 이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약이 이행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계약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약이 깨지게 되고 커미션을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셀러 바이어도 집을 팔고 못 사니까 안 좋은 상황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보시면 partial performance가 되어 있는데요. 2번보다는 뭐 덜 이행된, 일부분 이행된 계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계약도 결국에는 깨지게 될 것이고 에이전트도 커미션을 못 받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약은 이제 discharge, 그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impossibility of performance인데요. impossibility는 집행이 불가능한, 수행이 불가능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파괴되었을 때 그러니까 집이 그 불이 났어요. 파이어에서 집이 디스트로이가 됐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페인트를 칠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페인트하는 컨트랙터와 페인트 하려고 그 집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집이 불에 의해서 완전히 디스트로이 됐다고 하면 더 이상 페인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능이 되겠습니다. 자, 집행 불가능이 되면 그 계약은 자연스럽게 discharge,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돼 있는데요. 합의에서 깨지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그냥 깨자 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discharge, 소멸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서로 상호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깨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when a contract is mutually rescinded, the deposit must be returned to the buyer immediately 돼 있는데요. 만약에 계약이 그 상호 합의 하에 그만두게 되었다면 디파짓은 반드시 바이어에게 즉시 리턴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경우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쵸. 계약이 서로 안 한다고 할 때는 뭔가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디파짓에 대해서도. 디파짓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합의한 다음에 계약서를 관두는 거니까 이 내용도 맞긴 맞는데 디파짓이 항상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바이어나 셀러 둘 중에서 계약이 뭔가 이제 위반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시험 문제상으로는 계약이 서로 합의하에 그만뒀다고 하면 디파짓은 반드시 바이어에게 즉시 넘겨줘야 된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operation of law according to statutes 돼 있는데요. 법에 의해 깨지는 계약. 예를 들어서 불법성이 있는 계약이라든가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아까 배웠죠. 뭔가 그러니까 불이 나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집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또 계약이 소멸되겠고요. 그 다음에 bankruptcy라든가 아니면 contingency 뭔가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을 이행하는데 그걸 실패를 한다든가 아까 다 배웠던 것들인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 공소시효가 지났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계약이 또 소멸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acceptance of breach 돼 있는데요. 계약 위반을 받아줄 때 또 계약이 소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breach is the failure to perform a contract in a part in whole without legal excuse 돼 있는데요. 자, breach라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는데 실패를 했다. 부분적으로든 아니면 전체적으로든 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제 breach라고 하는데 이 계약 위반을 그냥 받아줄 때도 뭔가 그 legal excuse 뭔가 소송을 걸지 않고 그냥 너 계약 위반했으니까 그냥 계약 끝내 이럴 때도 계약이 소멸될 수가 있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breach, non-performance, 계약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자, most common breaches of agent's point of view.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흔한 계약 위반이라고 한다면 바이어는 집을 사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셀러는 집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이 계약 위반의 가장 일반적인 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One week after entering into legally binding purchase contract, the buyer backed out of the agreement 돼 있는데요. 그 바이어와 셀러가 purchase contract에 계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한 후에 일주일 후에 바이어가 그 계약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후에 안 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그렇다면 셀러는
소송을 걸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짓은 반드시 바이어에게 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셀러는 또 집을 다시 팔기 위해서 또 시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됐다가 일주일 후에 그것을 바이어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은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컨팅전시가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여기는 컨팅전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냥 바이어가 캔슬한 거기 때문에 브리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셀러가 그냥 그 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파짓은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을 또 다시 팔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 보시면 statute of limitation 있는데요. time limit for civil action. 공소시효가 되겠습니다. 자, 공소시효는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시간, 리밋을 얘기를 합니다. 제한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delay, negligence in asserting one's legal right is laches 돼 있는데요. 자, laches는 의무 불이행, 태만입니다. 뭔가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딜레이, 그 지연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네글리전스, 뭔가 불이행을 한다. 그러니까 네글리전스는 그냥 태만이죠. 태만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레치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치스는 단어 잘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네, 지금 9시 정도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